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하니까 좋아할까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죽어도 다시 태어나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2002년 12월 19일 여러분 기억나세요? 밤 10시 30분. 야, 대단했습니다.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짓죠. 야, 환호와 함께 어디선가 합창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거 귀에서 많이 익은 합창소리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 로고송이었었죠. 네, 기억나세요 여러분? 바로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 당해 2002년을 중심으로 해서 약 5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화약 냄새, 총소리, 우선 소리, 그러네요. 6.25 전쟁 중이었네요. 피난 행렬 중에서 평안남도 진남포 제2여고에 재학 중이던 16살의 한명숙.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서 간신히 해군 함정을 얻어 타고 인천을 향해 오는 뱃길입니다. 갑자기 왜 그 대통령 선거 이야기가 나오다가 느닷없이 그냥 50수년 전으로 가서 6.25 전쟁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에 맥이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어린 명숙이가 뱃속에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긴장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6의 어린 명숙이는 이 이야기를 벌써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머님이 평안남도에서 그 유치원 보모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새 말로 동화 구연에 굉장히 능하셨던 거라. 엄마는 어제 했던 이야기와 오늘 했던 이야기가 사뭇 다른 내용으로 들리고 사뭇 다른 분위기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흥미가 진진하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박혜상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그날도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는 소설 방랑의 가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헤어져버린 아버지를 찾는다는 그런 얘기였죠. 자, 여러분, 박혜상의 싱생송 사연인 가요. 바로 오늘의 주제곡은 한류의 원조 가요로 일컬어지고 있는 손석구 작사, 손석구 작곡, 그리고 한명숙의 노래 노란 샤스의 사나이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노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생긴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쏠려 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그이도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야, 이 노래도 참 오랜만에 불러보네. 그런데 생각보다 노래가 좀 힘든 부분이 있네요. 갑자기 들쭉날쭉 하니까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있네요. 근데 굉장히 신나고 참 좋습니다. 자,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노란 샤스의 사나이. 이걸 자꾸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해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근데 그 영화 속의 제목이, 영화의 제목이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였습니다. 물론 한명숙 씨가 출연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와서도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그래서 검색을 하면 이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디지털 기기에 노란 샤스의 사나이가 정확한 표기입니다. 노란 샤스의 사나이, 그렇죠? 소유격 조사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 그렇습니다. 옛날 그 시절에는 그래도 그게 아마 흉이 아니었나 봅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사업하는 아버지가 며칠 동안 집을 비워도 그때는 그게 흉이 아니었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살림을 차려도 그게 그때는 또 흉이 아니었었나 봅니다.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딴짓을 하고 다녀도 그게 흉이 아니었었고 마침내는 이복 동생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도 그게 그때는 흉이 아니었었나 봅니다. 급기야는 밖에 있는 난 모르고 이름 모르는 어느 날부터 작은 엄마라고 부르게 된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도 그때는 그게 흉이 아니었었나 봅니다. 어머니들은 그랬었죠.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 괜히 집안의 병지풍파에 휩쓸려서 고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지 내 아들들, 내 딸들이 힘들지 않게 자수성가할 때까지 버텨낼 수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게 흉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말을 못했던 거죠. 또 한 가지, 얘기라도 할라 치면 시댁에서는 칠거지약을 들먹거렸죠.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듯 했습니다. 물론 한명숙 씨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한명숙 씨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요만한 조각조차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와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냥 어차피 그 정서는 갖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없이 외롭고 의기소침하게 힘들게 자랐다는 것. 오죽하면 말이 한마디 없었겠습니까? 너무너무 말이 없이 의기소침한 한명숙을 보고 외할아버지는 어쩌다가 한마디 옹알이처럼 말을 한마디 하면은 어이구 우리 명숙이가 말을 다 했어요. 그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말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어쨌거나 그런 그 아버지에 대한 요한한 추억이 하나도 없었는데 중요한 건 확실한 건 아버지가 중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해서 늘 집을 비우신 상태였고 해방 이후에는 홀로 월남을 하셔서 부산에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전쟁이 터지자마자 잘못하면 남편과 생이별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위기감이 갑자기 닥쳐오니까 피난을 하게 된 거죠. 오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명숙이에게 방랑의 가인에 관한 이야기를 10번, 수십 번, 100번을 하던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고요. 한명숙은 정말로 소설 방랑의 가인처럼 그렇게 소설 속의 주인공이 점차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가자마자 워낙에 음악 실력이 있었으니까 풍금 솜씨를 보고 엄마의 지인께서 악극단에다가 소개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태양 악극단이에요. 태양 악극단의 막내로 들어간 한명숙이 음악 실력이 워낙에 좋으니까 소문이 나면서 곧바로 미팔군 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팔군 쇼는 우리나라에 완전하게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가져다 둔 곳이 바로 미팔군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현대화된 음악을 제대로 맛보고 즐겼던 그 원조 세대였던 거죠. 어린 나이에. 자, 그리고 이제 한명숙의 얘기는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한편.
손석구라는 분이 KBS 악단의 지휘자로 들어오셨는데요. 이분이 작곡가이셨습니다. 작사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손석구 선생은 늘 당시에 전체 국민들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감정을 뿌리고 있던 트로트라는 음악에 대해서 그다지 큰 발전성을 느끼지를 못했던 겁니다.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고집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마침 말씀드린 대로 미8군을 통해서 그 파퓰러 전 세계 팝 음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재즈 음악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의 그 가슴속을 적시고 있던 이 트로트 가요를 하시는 가요 관계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저건 대단히 불량한 것들이야. 대단히 불량한 음악들이야. 그렇게 불량스러운 것들로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즈라든가 팝 음악이 주는 일종의 해방감, 이런 것들은 국민들도 비켜나질 못했거든요. 들으면 듣는 족족 기존에 듣던 트로트 음악과는 사뭇 다르게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에 착착 안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되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기존 가요인들이. 그래서 정말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퓰러 음악 추방 대회라는 그런 대회까지를 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퓰러 음악 추방 대회가 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석구 선생은 발끈합니다. 왜? 가요 관계자들이 이른바 그들은 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바로 문화의 선도자들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의 선도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지식을 해. 파퓰러 음악 추방대회. 이것은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파퓰러 음악들, 재즈를 비롯한 이 파퓰러 음악들을 미리 차단을 하겠다는 의도였음에 틀림이 없고요. 또 한 가지를 개인적으로 앞세운다면, KBS라는 방송국에서 현재 전반적인 음악의 전권을 갖고 있으면서 작사 작곡을 하는 손석구라는 아주 특이한 새로운 뉴 버전의 음악을 갈구하던 이 사람의 행로를 막고자 했었던 거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본인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석구 선생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다고 뭐 굽힐 줄 아는가 하면서 극도의 반발심이 치솟았고, 그 극도의 반발심 끝에 한 곡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이만저만 불량한 게 아니었어요. 발표가 되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이거 동요의 털이 났어. 동요의 털이 났어. 가사를 말씀드릴까요?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자, 여러분 그때 상황에 노란 샤스를 입은 남자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란색이었으니 어떻게 남자 옷으로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노란 샤스를 입은 남자예요. 근데 그 말 없는 그 사나이가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들어. 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여자가. 어떻게 그때 당시에 감히 여자가 남자한테 나 좋아, 저희 어쩌면 좋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주 음흉하고 아주 음탕한 그 여인네, 정말 천박하게 짝이 없는 그 여인네의 속성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얌전하고 참한 규수의 모습은 요만큼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가사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결국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노래가 사장될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처음 발표가 됐을 때 참 어렵게 발표가 됐거든요. 손석구 선생이 이 노래를 만들어 놓고 이 노래를 불러줄 사람이 누군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 유명한 가수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수들은 자기의 이름을 걸어놓고는 이따위 노래는 못 부르는 거예요. 이런 천박한 노래는 자기 못 부른다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노래를 자기 이름 석자를 걸어놓고 불러줄 가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손석구 선생의 지인 가운데 한 분이 와서 귀띔을 합니다. 손 선생, 내가 말이야 대구에서 지금 올라오는 길인데 대구 극장에서 지금 쇼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 처음 봤네.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어? 나 정말 처음 봤어. 깜짝 놀랐지 뭔가.
손석구 선생은요, 바로 그 말을 듣고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대구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대구까지 간다는 게 이게 사실 일일 생활권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대구를 가지 않습니까? 극장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마침 그 가수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손석구 선생은 바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답니다. 오케이, 내가 저 가수만을 위한 노래를 한 곡을 만들고 다듬겠어 하고는 올라와서 다시 그 곡을 다듬고 만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새로운 곡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노래가 바로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노란 샤스의 사나이였던 겁니다. 극장에서 본 사람은 누구? 한명숙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명숙과 손석구는 조우가 되고요. 이 노래를 받고 한명숙은 이 노래를 불렀고 과감하게, 그리고 이 노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게 확산의 확산 일로에 서자 기존에 있던 가요 관계자들, 문화 선도자라고 지칭하는 가요 관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저 따위 천박스러운 노래를 누가 부르는 거야 도대체. 저 노래는 그냥 동요에 털 난 거야. 동요에 털이 난 거야. 동요에 털이 난 노래라는 이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이 노래를 어떻게 한번 즐겨볼까, 또는 불러볼까, 또는 한번 불러봤던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저 점잖아져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자신을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자연스럽게 대중들한테 멀어졌고 사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노래가 이렇게 사장이 된다는 거 손석구 선생은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명숙 씨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명한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퓰러 음악 추방 대회 아무리 있어 본들 하늘이 명한 바가 있고 도도히 흘러가는 문화계의 물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미 새로운 음악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음악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해방감마저 굉장히 진하게 느껴왔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땡기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누가 말리겠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박정희 육군소장이 5.16 군사 정변을 성공을 시키는 겁니다. 야, 그리고는 이 나라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정말로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일들을 겪어왔던 국민들은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삶에 찌든 모습이었거든. 적어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던 박정희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박정희는 지침을 내립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밝고 활기찬 노래를 방송을 해 주시오. 의도적으로 방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래를 쭉 보니까 말이죠. 바로 이 노래. 밝고 씩씩하고 활기찬 노래. 노란 샤스의 사나이. 이 노래 이상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노래는 다 쿵짝 쿵짝 쿵짝짝 쿵짝이었으니까. 결국 이 노래가 그렇게 바로 그런 어떤 의도에 부합이 돼서 방송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국에 노란 샤스 열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된 한명숙. 최고의 스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쉬워 최고의 스타지요. 실제 정말로 그때 상황을 그대로 들먹인다면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란 얘기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수가 한 사람 오죠.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을 옵니다. 노란 샤스의 사나이를 듣고 어머머머머 어떻게 이 나라에 이런 노래가 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란을 심하게 겪었던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많이 시달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밝은 노래가 있지? 그 가수가 프랑스 말로 샹송으로 취입을 해서 프랑스 전역에 또 알리게 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가수가 와서 일본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우리 가요사에 맨 처음으로 외국에 알려진 우리의 가요 1호입니다. 그래서 한류의 원조 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히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말을 써도 된다는 것. 네, 그뿐이 아닙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입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유, 뭐, 그 시대를 잘 탄 거지, 뭐. 5.16 정변이 그때 딱 일어났고 말이야. 박정희라는 사람이 그때 딱 시대를 잘 탔고, 사람을 잘 만났고, 그럴싸하죠. 그거 맞는 말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최고의 작품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일단 말이죠. 잘 썼고, 잘 지었고, 잘 불렀고, 그리고 이 노래를 초이스한 박정희라는 사람의 일단의 음악적인 안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온 국민들에게 사랑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51년, 52년 후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2002년 대선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노래는 로고송으로, 대선 로고송으로 사용이 되게 된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미 작품의 질이 정치 어떤 것을 떠나서 말이죠. 작품의 질이 그때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없이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민들의 가슴을 적실 수 있을 만큼 대중가요로서 명곡 중에 명곡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겁니다. 아니 어디 그뿐인가요? 여러분,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 선수단 입장곡이 이 곡이었었어요. 네? 그 노래가 나왔었던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국민들 정서 속에는 이 노래가 착착 달라붙는 그런 노래란 말이에요. 음악을 음악으로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말 성공한 노래, 정말로 훌륭한 노래, 이런 노래를 우리 국민이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큰 자산 아닌가요?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롭고 내가 울적해질 때 이런 밝은 노래 내가 콧소리를 한번 흥얼거리면서 내 마음이 업될 수 있다면, 그렇게 처방이 될 수 있다면 이 노래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우리는 그런 대중가요인들이 바로 우리의 대선배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아, 그 아버지 어떻게 되셨냐고요? 만납니다. 그 1962년도인데, 그러니까 1962년도면 최고로 많은 사랑을 얻을 때였었거든요. 그때 이미 유명 가수가 된 한명숙이 부산 3일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한명숙이 온다 하는 걸 포스터에 크게 붙여요. 포스터에 한명숙 내부 이렇게 써놔요. 내부 올레자를 써서 부산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날짜를 딱 적어놓잖아요. 무대 인사차 한명숙 내부. 이 말을 듣고 한명숙을 보려고 부산 시내 모든 사람들이 극장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한 사람이 대기실로 찾아옵니다. 명숙아, 애비다. 한명숙 씨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빠! 천만에요. 굉장히 냉담했었답니다. 왜? 아버지가 새로운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네요. 또 다른 가정을 부산에서 갖고 있었다네요. 전쟁통에 이렇고 저렇고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적인 비극이 있었겠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한명숙도 역시 그 희생자이죠. 그 가정도. 하지만 한명숙은 그런 모든 것을 그때 당시에 담담하게 받아내고 이해를 할 만큼 그렇게 여물지 못한 나이였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어렸던 나이였죠. 결국 한명숙은 냉담하게 아버지를 대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정말 비통한 심정을 머금고 딸의 얼굴을 한번 보고 그냥 그 자리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죠. 이 노래가 전쟁가요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전쟁가요를 방송을 하는 지금 그 6월 호국 보훈의 달의 두 번째 노래로 제가 선정을 했는가 하면은요, 아직까지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적인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 아픔들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하나라도, 말씀 한마디라도 그분들을 보면 보듬어 주십시오. 그렇게 위로하고 그 상처를 서로 달래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와 유사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바로 대한민국에 나와 계신, 살려고 나와 계신 탈북인 여러분들입니다. 고향이 눈앞에 있어도 지척의 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못하는 고향, 그곳에
부모님들이 있고 형제가 있거든요. 탈북인 여러분들도 여러분께서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아픔을 우리가 모두 껴안고 그래도 밝음으로 승화시키자고요. 오란샤스의 사나이. 한명숙의 노래, 오늘 박혜상의 싱생송, 전쟁가요 두 번째 노래로 준비한 노래입니다. 사연인가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사연 뭉클하죠? 그 많은 아픔들, 슬픔들, 그리고 그 상처들을 우리가 딛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노래하면서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자. 희망을 가지자고. 노란 샤스의 사나이입니다.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생긴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쏠려. 아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그이도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어쩐지 맘에 들어, 어쩐지 맘에 들어.